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주말 몇 시간을 쉬셨습니까? 그리고 그 휴식이 끝난 뒤 정말로 개운하셨습니까? 아마 대부분은 고개를 갸우뚱하실 겁니다. 분명히 쉬었는데 월요일 아침은 더 무겁고 몸은 더 축 처져 있으니까요. 이상한 일입니다. 우리는 역사상 가장 편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손가락 하나만 움직이면 세상 모든 콘텐츠가 쏟아지죠. 그런데 바로 그 세대가 역사상 가장 피곤한 세대라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체력 문제가 아닙니다.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수험생은 쉬고 있어도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책상 앞에 앉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찌릅니다. 쉬는 게 아니라 죄를 짓는 기분이 되는 거죠. 직장인도 다르지 않습니다. 주말인데도 업무 메일이 눈앞에 아른거리고 일요일 저녁부터 심장이 무거워지기 시작합니다. 월요일이 온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휴식은 이미 반쯤 실패한 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밀려오는 그 불안을 견디지 못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불안하니까 뭐라도 해야 합니다. 침대에 누워서 쇼츠를 끝없이 넘기고 릴스를 스크롤하고 추천 영상을 타고 들어가고 게임을 켜서 한 판만 더를 반복합니다. 손은 바쁘게 움직이고 있지만 이건 휴식이 아닙니다. 불안을 덮기 위한 회피입니다. 여기서 결정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몸은 분명 소파에 누워 있는데 뇌는 전혀 쉬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엔진을 끄지 않은 채 주차해둔 자동차를 떠올려 보세요. 겉보기엔 멈춰 있습니다. 하지만 연료는 계속 타고 있고 엔진은 서서히 과열되고 있죠. 지금 우리 뇌가 정확히 그 상태입니다. 쉬고 있다고 착각하는 동안 뇌는 조용히 과부하에 걸리고 있는 겁니다. 이 상태가 하루 이틀이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매일 반복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우울감이 스며들고 무기력이 깔리고 어느 순간 아무것도 하기 싫은 번아웃의 늪에 빠집니다. 쉬어도 회복이 안 되니까 더 쉬려고 하고 더 쉬는데도 더 지치는 악순환. 이건 의지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뇌의 회복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반전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할 때 뇌가 오히려 가장 바쁘게 일하는 순간이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순간을 제대로 활용하면 뇌를 완전히 리셋할 수 있다면요. 2001년 워싱턴 대학교의 신경과학자 마커스 레이클은 이상한 데이터를 발견합니다. 실험 참가자들이 아무런 과제도 수행하지 않고 가만히 누워 있을 때 뇌의 특정 영역이 오히려 더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었던 겁니다. 상식적으로는 말이 안 됩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니까 뇌도 쉬고 있어야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데이터는 정반대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이 발견이 바로 DMN,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의 시작입니다. DMN은 우리가 외부 작업에 집중하지 않을 때 자동으로 켜지는 뇌의 백그라운드 시스템입니다. 샤워를 할 때, 산책을 할 때, 멍하니 천장을 바라볼 때 바로 그 순간에 작동하죠. 이때 뇌는 놀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동안 쏟아져 들어온 정보들을 분류하고 흩어진 기억을 서로 연결하고 감정을 정리하는 내부 작업을 수행합니다. 쉽게 말해서 뇌의 디스크 정리 프로그램이 돌아가는 겁니다. 컴퓨터를 오래 쓰면 임시 파일이 쌓여서 느려지잖아요. 그때 디스크 정리를 돌리면 다시 빨라지는 것처럼 DMN은 뇌에 쌓인 정보의 잔해를 조용히 치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번뜩이는 아이디어, 갑자기 떠오르는 해답, 이런 것들 대부분이 이 DMN이 작동하는 동안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샤워하다가 갑자기 좋은 생각이 떠오른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으시죠? 그건 우연이 아닙니다. 뇌가 백그라운드에서 정리 작업을 하다가 서로 떨어져 있던 정보 조각들을 연결한 결과입니다. 즉, DMN이 제대로 작동하면 뇌는 스스로 정리되고 창의력은 올라가고 감정은 안정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같은 DMN 상태인데도 결과가 완전히 다른 두 부류의 사람이 존재합니다. 한쪽은 멍을 때린 뒤 머리가 개운해지고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반대쪽은 멍을 때리는 순간 머릿속이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불안으로 가득 차버립니다. 똑같이 뇌의 정리 모드가 펴졌는데 누구는 회복이 되고 누구는 오히려 더 지치는 겁니다. 이건 성격의 차이가 아닙니다. 내가 정리 작업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졌느냐 아니냐의 차이입니다. 그렇다면 그 조건은 정확히 무엇일까요? 뇌과학은 딱 세 가지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중 첫 번째부터 우리가 매일 하는 습관 하나를 정면으로 겨냥합니다. 뇌가 건강하게 정리 작업을 할 수 있는 조건. 이걸 모르면 아무리 오래 쉬어도 소용없습니다. 반대로 이걸 알면 짧은 휴식으로도 뇌를 완전히 리셋할 수 있죠. 뇌과학이 밝혀낸 조건은 딱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뇌로 들어오는 불필요한 입력을 차단하는 것. 당연한 말처럼 들리시겠지만 우리는 쉬는 시간에 오히려 뇌에 더 많은 정보를 쑤셔넣고 있습니다. 이 입력을 물리적으로 끊어주지 않으면 뇌의 정리 모드는 시작조차 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생각의 방향을 전환하는 것. 외부 입력을 차단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뇌는 빈자리를 가만히 두지 못합니다. 바깥에서 들어오는 정보가 없으면 안쪽 창고를 뒤지기 시작합니다. 과거의 실수, 미래의 걱정, 하지 못한 말들. 이걸 심리학에서는 반추라고 부르는데 이 상태에 빠지면 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뇌가 더 많은 에너지를 태워버립니다. 그래서 생각이라는 추상적인 채널에서 감각이라는 구체적인 채널로 주파수를 바꿔야 합니다. 세 번째, 뇌의 진짜 보상을 돌려주는 것. 휴식이 끝났을 때 기분이 어떤지 이게 결정적입니다. 똑같이 2시간을 쉬었는데 어떤 휴식은 머리가 개운하고 어떤 휴식은 오히려 찝찝하고 공허하죠. 이 차이를 만드는 게 도파민과 세로토닌이라는 두 호르몬의 균형입니다. 자극적인 쾌락이 아니라 조용한 안정감을 채워 넣을 때 뇌는 비로소 회복되었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입력을 차단하고 감각으로 전환하고 안정감을 채운다. 이 세 단계가 뇌를 리셋하는 공식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관문부터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가장 쉬워 보이면서 가장 실패율이 높습니다. 우리가 쉬는 시간에 가장 먼저 손에 쥐는 그거. 스마트폰이 뇌에 정확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지금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한 가지 실험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시험이 끝났습니다. 드디어 쉴 수 있다는 해방감에 자리에 앉았죠. 그런데 누군가 새 시험지를 한 장 더 내밉니다. 과목도 다르고 범위도 다른 완전히 새로운 문제들. 싫어하는데 또 문제를 풀고 있는 겁니다. 한당하시죠? 그런데 우리가 매일 하고 있는 행동이 정확히 이겁니다. 공부를 하다 지쳐서 업무를 하다 머리가 터질 것 같아서 잠깐 쉬어야지 하면서 스마트폰을 꺼냅니다. 쇼츠를 넘기고 릴스를 스크롤하고 추천 영상을 하나둘 타고 들어가죠. 손가락은 쉬지 않고 움직이고 화면은 쉴 새 없이 바뀝니다. 몸은 소파에 축 늘어져 있으니까 쉬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뇌는 전혀 다른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1초에 수십 개의 새로운 이미지, 텍스트, 소리가 쏟아져 들어오고 뇌는 그 모든 정보를 실시간으로 분류하고 판단하고 반응해야 합니다. 작업 모드를 끌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서 더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도파민입니다. 도파민은 원래 목표를 향해 행동하게 만드는 동기의 호르몬입니다.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 공부하고 프로젝트를 완성하기 위해 야근하는 것. 전부 도파민이 만들어내는 추진력이죠. 그런데 쇼츠나 릴스는 아무런 노력 없이 즉각적인 쾌감을 쏴줍니다. 스크롤 한 번에 새로운 자극, 또 한 번에 또 새로운 자극. 뇌는 이 값싼 보상에 점점 익숙해집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도파민 기준선이 올라가 버린 뇌에게 공부나 업무처럼 보상이 느리게 오는 일은 너무 밋밋하게 느껴집니다. 집중이 안 되고 의욕이 안 생기고 시작도 하기 전에 지쳐버리는 겁니다. 이건 의지력이 약한 게 아닙니다. 뇌의 보상 회로가 망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해법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스마트폰을 물리적으로 격리하는 것, 서랍에 넣든 다른 방에 두든 눈에 보이지 않는 곳으로 치우면 됩니다. 거창한 디톡스 프로그램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뇌로 쏟아지는 입력의 수도꼭지를 잠그는 것만으로 뇌 회복 시스템은 자동으로 가동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수도꼭지를 잠갔더니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바깥의 소음이 사라지자 이번에는 머릿속의 소음이 터져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스마트폰을 치웠습니다. 방은 조용합니다.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알림도 없습니다. 드디어 내가 쉴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 거죠. 그런데 이상합니다. 조용해진 순간 머릿속이 오히려 더 시끄러워집니다. 어제 회의에서 왜 그런 말을 했을까? 다음 달 시험은 어떡하지?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생각은 멈추지 않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뇌의 구조적인 반응입니다. 바깥에서 들어오는 정보가 사라지면 DM에는 그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내부 창고를 뒤지기 시작합니다. 과거의 기억, 미래의 시나리오, 해결되지 않은 감정들을 하나씩 꺼내서 재생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반추라고 부릅니다. 소가 한 번 삼킨 여물을 다시 올려서 되씹는 것처럼 이미 지나간 일을 끝없이 반복 재생하는 상태죠. 문제는 이 반추가 뇌를 쉬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혹사시킨다는 겁니다. 연구에 따르면 반추 상태의 뇌는 집중해서 일할 때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더 지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핵심은 뇌 안에 채널을 바꾸는 겁니다. 지금 뇌에는 두 개의 채널이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하나는
생각 채널입니다. 과거의 후회, 미래의 불안, 끝없는 시뮬레이션이 흘러나오는 채널이죠. 다른 하나는 감각 채널입니다. 지금 불어오는 바람, 발밑의 감촉,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느낌. 현재 이 순간의 감각만 흘러나오는 채널입니다. 리모컨을 눌러서 감각 채널로 돌리는 순간 생각 채널의 볼륨은 자동으로 줄어듭니다. 뇌는 두 채널을 동시에 최대 볼륨으로 틀 수 없거든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달리기를 할 때 숨이 차오르는 느낌에 집중하는 것, 산책하면서 발바닥이 땅을 밟는 감촉을 느끼는 것, 스트레칭을 하면서 근육이 늘어나는 감각을 따라가는 것. 꼭 운동이 아니어도 됩니다. 조용히 따뜻한 차를 마시면서 손바닥에 전해지는 온기에 집중하거나 가사 없는 재즈를 들으면서 선율 하나하나에 귀를 기울이는 것도 같은 원리입니다. 핵심은 단 하나, 생각이 아닌 감각에 닻을 내리는 겁니다. 그 순간 뇌는 반추의 고리에서 빠져나와 비로소 진짜 휴식 모드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채널을 바꿨으면 마지막으로 확인해야 할 것이 하나 남았습니다. 이 휴식이 진짜 효과가 있었는지, 뇌가 실제로 회복되었는지를 판별하는 기준. 그리고 그 기준은 놀라울 만큼 단순합니다. 휴식이 끝났습니다. 자, 지금 기분이 어떠십니까? 이 질문 하나가 전부입니다. 방금 한 휴식이 진짜였는지 가짜였는지를 가르는 기준. 복잡한 측정 장비도 뇌파 검사도 필요 없습니다. 끝나고 나서 마음이 편안한가 아닌가 이것만 보면 됩니다. 여기서 두 호르몬의 차이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도파민과 세로토닌. 도파민은 더 원하게 만드는 호르몬입니다. 뭔가를 계속 추구하게 만들죠. 한 판만 더, 한 편만 더, 한 잔만 더. 끝이 없습니다. 세로토닌은 정반대입니다. 지금 이대로 충분하다고 느끼게 해주는 안정의 호르몬이죠. 도파민이 엑셀을 밟는 발이라면 세로토닌은 브레이크를 밟는 발입니다. 진짜 휴식은 이 브레이크를 제대로 밟아주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쉬는 시간에 하는 행동 대부분은 엑셀을 더 세게 밟는 것들입니다. 랭크 게임을 떠올려 보세요. 이기면 쾌감이 터지지만 동시에 더 강한 자극을 원하게 됩니다. 지면 스트레스가 쌓이죠. 어느 쪽이든 뇌는 경쟁 모드에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술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실 때는 기분이 올라가지만 깨고 나면 오히려 기분이 바닥으로 가라앉습니다. 쇼츠를 3시간 동안 보고 난 뒤를 생각해 보세요. 뿌듯하셨습니까? 아닐 겁니다. 머리는 멍하고 가슴 한쪽이 찝찝하고 시간을 낭비했다는 죄책감만 남죠. 이걸 돈에 비유하면 명확해집니다. 도파민 휴식은 신용카드 쇼핑입니다. 지르는 순간은 짜릿합니다. 하지만 다음 달에 청구서가 옵니다. 쓸수록 빚이 쌓이는 구조죠. 세로토닌, 휴식은 적금 이자입니다. 당장 화려한 쾌감은 없습니다. 하지만 넣을 때마다 마음의 잔고가 조용히 쌓여갑니다. 꺼냈을 때 이자까지 붙어서 돌아오죠. 휴식에도 복리가 있는 겁니다. 사람마다 최적의 세로토닌 휴식은 다릅니다. 수영처럼 몸을 크게 움직여야 개운한 사람이 있고 요가처럼 정적인 활동이 더 맞는 사람도 있습니다. 카페에서 아무 생각 없이 커피 한 잔 마시는 시간이 최고의 회복인 사람도 있죠.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판별법은 있습니다. 끝나고 나서 마음이 편안한가? 그 대답이 예라면 그게 당신의 휴식입니다. 그렇다면 이 3단계를 바쁜 하루 속에 어떻게 집어넣을 수 있을까요? 거창한 계획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숫자 2개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오해를 먼저 잡겠습니다. 무책임하게 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할 일을 내팽개치고 매일 멍하니 앉아있으라는 소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핵심은 정반대입니다. 해야 할 일은 집중해서 하되 그만큼 휴식도 함께 설계하라는 겁니다. 집중과 휴식은 반대말이 아닙니다. 한 세트입니다. 기억할 숫자는 딱 2개, 50과 10입니다. 50분 집중하고 10분 쉰다. 이게 전부입니다. 50분 동안 업무든 공부든 몰입해서 하고 10분 동안은 완전히 뇌를 배를 비워주는 겁니다. 거창한 의식이 필요 없습니다. 눈을 감고 호흡에 집중하거나 자리에서 일어나 스트레칭을 하거나 복도를 한 바퀴 걸었다 오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 10분 동안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단 하나, 스마트폰을 꺼내는 겁니다. 꺼내는 순간 뇌는 다시 작업 모드로 돌아가 버립니다. 50분이 부담스러우면 25분 집중에 5분 휴식으로 시작해도 됩니다. 사이클의 길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집중과 리셋을 반복하는 구조 자체가 중요한 겁니다. 이게 왜 효과적인지 원리는 단순합니다. 뇌는 근육과 비슷합니다. 헬스장에서 운동할 때 세트 사이에 쉬는 시간을 넣잖아요. 쉬는 시간 없이 계속되면 근육이 회복되기는커녕 부상을 입습니다. 뇌도 똑같습니다. 중간에 짧은 리셋을 넣어주면
오히려 전체적인 집중력과 생산성이 더 오래 유지됩니다. 쉬는 시간이 아까운 게 아니라 쉬지 않는 시간이 아까운 겁니다. 하루 전체로 넓혀볼까요? 평일 저녁 최소 1시간만 스마트폰을 내려놓아 보세요. 그 시간에 산책을 하거나 책을 읽거나 가벼운 운동을 하면서 생각을 정리하는 겁니다. 주말에는 반나절 정도 아무것도 해야 한다는 강박을 완전히 내려놓는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처음에는 불안할 겁니다. 뭔가 해야 할 것 같고 시간을 낭비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하지만 이 불편함을 한 번만 넘기면 그 다음부터는 뇌가 회복되는 감각을 직접 느끼실 수 있습니다. 공식은 이겁니다. 입력을 차단하고 감각으로 전환하고 감정을 확인한다. 이 흐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이야기를 관통하는 한 가지 진실이 남아 있습니다. 결국 이 휴식을 설계하고 실행하는 사람은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다는 것.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본다고 내일부터 인생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쌓여있는 스트레스가 한 번에 사라지지도 않고 만성적인 무기력이 하루아침에 거치지도 않습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이건 가능합니다. 매일 조금씩 먼지를 털어내는 것. 집에 먼지가 쌓이면 어떻게 하십니까? 한 달에 한 번 대청소를 해도 다음 날이면 또 먼지는 쌓입니다. 그래서 매일 가볍게 훑어주는 겁니다. 완벽하게 깨끗할 필요 없습니다. 어제보다 조금 덜 쌓여 있으면 되는 거죠. 우리 마음도 똑같습니다. 하루를 살면 감정에 먼지가 쌓입니다. 짜증, 불안, 자기의심, 비교, 후회. 이걸 한 번에 치울 수는 없지만 매일 조금씩 털어낼 수는 있습니다. 그게 오늘 이야기한 휴식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결국 스스로의 의사가 되어야 합니다. 아무도 대신 쉬어줄 수 없고 아무도 대신 회복시켜줄 수 없습니다. 내 뇌가 지금 과부하인지, 내 감정이 지금 정리가 필요한지 그걸 알아차리는 것도 나이고 처방을 내리는 것도 나입니다. 진단부터 치료까지 전부 내 몫인 겁니다. 그러니 쉴 때만큼은 내려놓으세요. 미래의 계획도 타인의 시선도 무엇을 해야 한다는 강박도 잠시 옆에 두세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 순간이 죄가 아니라 뇌가 간절히 기다려온 회복의 시간이라는 걸 기억해 주세요. 입력을 차단하고 생각을 감각으로 바꾸고 세로토닌적 안정을 채우는 것. 이 세 가지만 지키면 뇌는 놀라울 만큼 빠르게 제자리를 찾아갑니다. 여러분만의 휴식 루틴을 하나 만들어 보세요. 대단한 것이 아니어도 됩니다. 퇴근 후 스마트폰 없이 걷는 20분이어도 좋고 주말 아침 창가에서 멍하니 커피를 마시는 30분이어도 좋습니다. 그 작은 습관 하나가 스트레스와 무기력에서 빠져나오는 가장 확실한 처방전이 될 것입니다.